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에 투자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져도 속 편하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조선인데, 이 조선 중에서도 저는 이제 피팅 업체들을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최근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실 만한 부분들이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이제 좀 꼽아 보자면, 투자하기 너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불경기다, 지금 고금리다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물가까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를 닫고 사실상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돈을 흔한 얘기로 이제 장롱 속에 뒤에 이제 좀 꽁쳐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걸 돈을 쓴다든지 소비로 진작되지 않고 투자로 또 진작되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투자도 말라붙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주질 않으니 뭘 생산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비, 생산, 투자, 삼박자가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불경기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까지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실업자들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비는 더 얼어붙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런 정말 투자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투자는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느냐 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과연 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우리가 이제 나의 돈을 잘 지키고, 그리고 더불어서 돈을 또 벌 수 있는지까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 불경기가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경기가 뭐 심했던 적이 있고 약했던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경기는 항상 사이클 돌 때마다 있어 왔던 현상이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설명드리는 이유들도 그런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불경기, 다시 말해서 투자하기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정말 투자를 쉬어야 할까?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불경기 시기에 투자를 쉬어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상 이미 한번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이제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넣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투자금이 쌓여나가면 제가 생각한 목표한 금액이 되었을 때 돈을 뺍니다. 1차적으로. 이거는 그 저마다 이제 기준이 다 다른데, 저의 기준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돈이 됐을 때 한 번씩 돈을 전체적으로 빼고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어요. 물론 이제 시장 환경이 너무 좋으면 빼지 않았겠지만, 내가 좀 부담이 될 정도가 된다거나,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냉정한 이제 투자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규모의 투자금으로 늘어난다거나, 이건 보통 이제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내가 소득이 적으면 조금 이제 투자금이 몇 천만 원이 돼도 좀 빼야 될 수가 있고, 왜냐면 내가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심적으로도 잘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그 자금 규모, 뭐 벌고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빼야 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내 기준에서, 각자 저마다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 큰 돈으로 한번 버는 그런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면 돈을 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한번 큰 돈을 이미 벌었기 때문에 지키는 관점으로만 이런 시장에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아직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엑싯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최소한 한 사이클 정도는 우리가 경험을 해야 엑싯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투자 시장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대세 상승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가 무너졌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시점,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나 한창 꼭지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금 하락장을 이제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뭐 떠난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말아올리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되거나 고점을 찍는 그런 부분이 오기 전까지는 투자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투자금을 계속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사고 팔고 하거나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면 결국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도 뭐 제가 돈을 많이 이제 벌지 못했을 때,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는 뭐 한 몇백만 원만 이제 쌓여도 돈을 빼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몇천만 원, 몇억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빼고 그랬고, 뭐 이제 이전 코로나 수준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이제 현금으로 살 정도 돈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좀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삶의 수준을 좀 이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투자 규모가 올라가게 되면 한 차례 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이제 이런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되고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사이클을 버티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셨고 내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혹은 최소한 추매를 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홀딩이라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죠. 다시 대세 상승이 올 때까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추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다 투자금을 태웠고, 그리고 추매를 해도 평단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태웠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무리해서 투자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큰 목돈을 수익이 난 이후에 이제 몇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빼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아예 처음부터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 지금도 수천만 원 저는 손실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시 그 대세 상승 랠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주가가 뛰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익절을 하고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고 그럴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인내해야 한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가장 핫한 섹터나 종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할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은 어렵지만 어차피 사이클상 오를 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해 놓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핫한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은 지금 뭐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계시는 2차전지,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이런 섹터들을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핫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건데, 뭐 로봇도 있겠죠. 여기에 지금 로봇도 굉장히 핫하니까 이런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건데, 조금 이것들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진 못할 것 같고,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에 투자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져도 속 편하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 민감주예요. 왜냐면 경기 민감주는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주식들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과하게 떨어지고,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과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불경기이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그렇죠. 원래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이런 이제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 경기라는 게 평생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좋으면 언젠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경기 민감주를 불경기에 이제 매수해서 불경기에 뭐 매집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실적이 늘어날 걸로 전망돼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전망입니다. 사실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밸런스 좋게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게 반도체예요. 화학이라든지 특히나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뭐 건설기계라든지 건설, 뭐 철강,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런 섹터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철강이랑 자동차 이런 분야죠. 조선 이런 쪽.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게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쪽 잘 나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것도 괜찮고, 철강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부각이 되면서 철강사들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드는 애들이 덜어 있잖아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조선인데, 이전에도 그렇고 19년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한국에서 좀 어려웠던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국제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으로 이게 넘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조선 중에서도 저는 이제 피팅 업체들을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바로 이 기업,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한번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요런 이제 마크를 가지고 있는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이에요. 뭐 LNG 추진선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뭐 원전 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쓰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피팅뿐만 아니라 밸브 상품들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피팅 업체라고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지금 보면은 뭐 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 쓰일 것이냐, 밸브라고 했을 때 어디 쓰일 것이냐, 뭐 중공업이나 화학 분야에서 쓰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부품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에도 쓰이지만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로코리아가 유가라든지 지금 국제적인 이제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만한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개장용 피팅 밸브 업체인데, 피팅이라는 게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체를 이송하는 파이프 또는 튜브를 이어주면서 방향이나 직경을 변경, 마감,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제품 라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이게 연결해가지고 이어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고, 이런 부품들이에요. 방향을 이렇게 흐르고 있던 걸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해준다거나, 뭐 밸브도 마찬가지죠. 이건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면은 물이 잠기는 거고, 수도꼭지 잠그고 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팅 업체라고 부른다. 밸브나 피팅 업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유체를 이송한다. 그럼 물을 이동하는 거냐? 뭐 무슨 수도꼭지 만드는 업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 같은 것들을 시추해가지고 이제 뽑아내면은 이걸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석유가 여러분들 고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예요? 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액체를 어떤 송유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쭉 이제 이어보내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밸브를 잠가버려가지고 이게 쫙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던 석유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그 잠가가지고 에너지가 안 갑니다.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요. 언제 그랬죠? 그렇죠.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그냥 이 송유관 밸브를 잠가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니네한테 에너지 안 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어디예요? 심지어. 그렇죠. 이념이 다른 국가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 뭐 비슷한 가라 그쪽 이념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뭐 이제 미국 이런 데는 자유민주주의 쪽이니까. 그래서 러우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념의 갈등이기 때문에 유럽이랑도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공급을 받지 못하면 미국이나 이제 중동에서 원유나 석유 제품 LNG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중동에서는 유가 방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공급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공급을 축소하려고 하는, 증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가가지고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니네 증산 좀 해줘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에너지가 지금 수입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유가가 좀 치솟아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 니네 중동 애들 좀 우리 좀 도와줘가지고 평소에 한 뭐 100만 배럴 생산하던 거 200만 배럴로 생산해줘라. 좀 올려줘라. 생산량 좀. 그래야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말을 들어먹던가요? 안 들어먹어요. 왜냐면 얘네는 비싸게 팔아먹고 싶거든. 나중에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원유를 판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석유로 돈을 땡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나 석유 제품, LNG 이런 거를 이제 수입을 여기서 증가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증산을 해서 생산을 늘렸거든요. 근데 중동 애들은 생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게 최근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또 뭐가 터졌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원유를 공급할 만한 요인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 자체도 물론 불경기로 줄고 있는 건 맞지만 공급 자체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던 뭐 20년, 21년 요 정도부터 발생이 됐던 얘기예요. 벌써 한 2년 정도 흐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일단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거의 뭐 한 20불부터 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20불을 넘어가는 미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60불까지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100불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중동 전쟁이 또 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때 이미 한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생산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기조, 그러면서 투자가 촉진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밸브 같은 경우에도 유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 개장용 피팅 밸브, 플루이드, 이거 액체죠? 컨트롤 시스템 산업의 필수적인 부품이다. 피팅 밸브 이런 거를 다 하이로코리아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제 고유가 흐름이 본격화되고,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동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 입맛대로 잘 움직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 입속만 챙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LNG 같은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랜트 신규 수주가 증가해요. 이제 해양 플랜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 플랜트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산업입니다. 결국 이제 해양 플랜트 발주가 확대가 되면서 석유 제품이나 LNG 수입을 늘리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FSRU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절기 에너지 수요도 여기에서 이제 충당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가가 이제 상승하지 않으면은 해양 플랜트 투자가 죽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번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제 니즈가 늘어났고, 지금 당장 이제 그 수요가 죽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다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유가는 또 치솟아 오를 수 있고,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로봇, AI 환경에 따르면 이제 HBM이라든지 고대역폭 반도체들도 계속 중요해질 거고, 로봇이라는 거, AI라는 거, 이런 데서 이제 반도체나 제조업 쪽에서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몇 달 떨어졌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짜 지금은 불경기라서 이렇게 유가가 안정이 됐지만, 호경기로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때 이제 문제점을 이미 인식을 한 상황이고,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해양 플랜트 지금 거기에 따른 수주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LNG 추진선, 거기에 맞춘 이제 조선 산업들의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하이로코리아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제 실적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1200억대 2018년도 자리 잡혔었는데 1400억, 1380억으로 좀 줄었다가 1467억으로 다시 늘고 1800억, 그리고 올해 1952억으로 2000억에 근접했고, 내년은 2000억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후년은 2500억. 사실상 25년도가 퀀텀 점프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 18년도 영업이익 108억이었는데 이제 25년은 740억 정도로 약 7배 정도, 한 600% 넘는, 한 640% 정도 성장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영업이익도 역대급 영업이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22년부터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면서 거의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 차츰차츰 조금씩 늘다가 내후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보여지는 거죠. 20년도에는 순이익이 지배주주 기준으로 50억밖에 안 됐던 기업이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은 660억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건 창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입니다. 상장 이래로 처음 보는 숫자들인 거죠. 결국 이제 2천억대를 넘어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역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뭐 좋은 기업인 건 알겠고 성장할 것도 알겠는데 그런 이 기업이 합리적이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야 이거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면 사기가 좀 그렇잖아. 싼 거 맞아? 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벌고 있는 돈이 내후년 660억 정도 예상되는데 현재 이 기업의 몸값이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한 3,500억 정도면은 660억 순이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만 벌면 되냐면 660억씩 10년을 남겨 먹었을 때 6,600억을 벌게 됩니다. 결국 이 기업은 10년 후면 이 측면대로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6,600억 정도를 벌게 되는데 시총이 지금 여기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여태까지 번 돈을 합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올해 연말 기준으로 4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가 4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시총이 얼마라고요? 3,500억을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내후년 정도 되면은 5천억 정도의 이제 지배주주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지분 가치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1,500억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지분 가치만 따져도 1,500억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내후년 이제 순이익 가치로만 따지면은 거의 주가가 10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이 지금 위험 요인은 없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왜 위험하냐면 경기 민감주라는 게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잘 나갈 때는 좋아요. 근데 경기가 고꾸라졌을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가 위험하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뭐가 위험해?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죽으면서 어떻게 되죠?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뭐 매출도 안 나오고 수주도 못 따고 이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제적인 사이클이 니즈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에너지 패권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하고 맞물리면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경기 민감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경기일 때 매수하면 불경기일 때 매수해서 호경기일 때 매도한다. 이건 경기 민감주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구조예요. 그럼 바보라서 그럼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그걸 이용을 못하고 있었냐? 아니 그럼 불경기일 때 경기 민감주 사서 호경기일 때 경기 민감주 팔면 되지. 그걸 누가 못하냐? 이게 인내심을 못 가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첫 번째, 주가 하락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근데 이건 투자자들의 문제예요. 그냥 기업에 문제가 없고 정말 잘 나갈 기업이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심리적으로 못 버티는 거죠. 그냥 추매를 계속 하면 되고 매집을 하면 되는 거. 정 그것도 못 하겠으면 추매나 매집 안 하고 그냥 매수한 거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투자자들의 문제라고 차치하고 손 치더라도 난 기다리는 거 잘해. 어차피 지금 불경기니까 호경기 될 때까지 기다릴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도산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적자로 돌아선다거나. 근데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글로벌 리즈가 나오고 수주 잔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우려가 지금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가격조차도 저렴합니다. 차트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얘가 망할 만한 그런 리스크가 있느냐? 사실 기업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요 잠깐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망하는 기업들 꽤나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빚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영끌을 해가지고 망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이로코리아도 대출을 너무 많이 받거나 빚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하이로코리아의 재물 상태를 눈여겨보자면은 부채 비율이 8.61%입니다. 부채 비율이 8.61%. 여러분들 부동산을 살 때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얼마를 낀 거냐면 대출을 한 8,600만 원 요 대출을 받으신 겁니다. 아니 10억에다가 8,600만 원 대출 받은 거면은 그거는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8,6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될 수도 있냐? 소득이 너무 적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이로코리아 소득이 적어요? 그렇죠. 660억씩 벌고 있어요. 지금 얘 부채를 전부 다 합쳐도 360억인데 1년 동안 순이익 남겨먹는 것만 460억. 전체 부채를 1년 번 돈으로 그냥 갚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연봉으로 갚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연봉이 여러분들 1억인 사람이
8,600만 원 대출받았다고 그게 무리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아니 1년에 460억을 버는 기업이 심지어 내년에 500억, 내후년에 660억으로 연봉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이 부채가 지금 360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안한가요? 전혀 안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15%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는 무차입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무차입 구조라는 게 뭐예요? 거의 대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빚 없이 경영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빚이 적다는 거예요. 전체 자산 대비해서 빚이 무지막지하게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조금 있는 빚마저도 소득 대비해서 너무 적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지금. 심지어 순이익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엔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경기가 될 때까지 버틸 만한 체력과 그리고 자산과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심만 자리 잡고 있고 주가가 혹시라도 증시가 무너지면서 박살이 났을 때 멘탈을 잃지 않으면서 추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홀딩할 용기만 있고 그런 인내심만 있다면 하이로코리아로 과연 손실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호경기가 왔을 때. 지금 불경기일 때 여러분들이 매집하거나 혹은 매수해놓고 추후에 지금 정고점이 41,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5만 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하이로코리아 역시도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멘탈만 잃지 않는다면 너무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생존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의 영웅 같은 월가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죠? 그렇죠. 사실상 경기 민감주 투자 너무 매력적인 건 맞는데 도산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생존 기업들은 이 불경기가 지나가고 다시 호경기가 왔을 때 그 망한 기업들의 시장 파이까지도 점유율까지도 모조리 싹쓸이해 가서 엄청난 시장 확장성을 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6천억 규모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10개 기업이 이제 갈라먹고 있었어요. 뭐 한 기업당 예를 들어서 한 600억씩 매출을 내면서 시장 파이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불경기가 와서 여기서 한 5개 기업이 망했어요. 그럼 나중에 호경기가 왔을 때 지금 불경기라서 4천억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었을 때 5개가 망했는데 다음에 호경기가 왔을 때 다시 6천억, 시장 규모가 뭐 나중에 이제 막 8천억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생존에 있는 5개 기업이 이걸 다 쪼개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600억 돈 벌고 있던, 원래 6천억에서 10개 기업이 쪼개먹고 있던 거를 8천억이나 6천억에서 5개 기업이 쪼개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600억 수준이 아니라 이제 700억, 뭐 800억 수준으로 먹는 겁니다. 5개면은 더 먹겠죠, 이제? 예, 막 1300억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경기일 때 매수를 하게 되면 호경기가 됐을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강력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경기 민감주 구조고, 거기에서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구조상, 재무 구조상, 그리고 벌고 있는 돈이나 성장성, 지금 투자 환경, 그리고 이 산업 환경을 봤을 때 망하기는 어렵다. 너무나도 성장 그리고 돈을 더 벌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다. 재무 안정성이나 재무 성장성까지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불경기를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오늘 하이로코리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식 소개팅, 주개팅 시간에서 하이로코리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도움받아 가시고요.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내용,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